요즘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저녁이면 눈이 감겨서 일찍 누웠다가 새벽 2, 3시쯤 또렷하게 깨버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깨고 나서의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더군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도 머리가 가볍고 하루가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분의 생활 리듬과 수면 패턴이 몸에 맞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하고 낮이 되면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보다 깨고 난 뒤에 개운한지 피곤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운하면 자연스러운 패턴이지만 피곤함이 계속되면 뇌가 이미 조용히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건강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서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그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아주 작은 생활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몸이 무겁거나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계속 되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상구 어르신도 처음엔 본인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저녁만 되면 눈이 감겨서 일찍 누우셨고 새벽 2,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니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넘기신 거죠. 그런데 아침만 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 하루 내내 힘이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을 보러 나가면 내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잠시 기억이 끊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이게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 기록을 살펴보니 문제는 새벽에 깨는 것 자체보다 깨고 난 뒤에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정만 먼저 권했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억지로 버티거나 긴장하지 말고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10분만이라도 꼭 맞으시라고요. 새벽에 깼다고 즉시 무언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날의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한 작은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상구 어르신은 님은 이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며칠 지나자 새벽에 깨도 다시 잠이 붙는 날이 늘었고 아침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조정 하나가 잠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새벽 각성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는 분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코를 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잠자는 동안 숨이 잠깐씩 막히는 미세 각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내 수면 연구 자료에서도 야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깼다고 느끼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기도가 좁아지며 숨이 막혀 깬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급하게 몸을 깨우는 겁니다. 본인은 화장실이 급해서 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초 전에 이미 숨이 막혀서 뇌가 경보를 울렸던 겁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숨이 막혀서 뇌가 급하게 깨웠다는 증거였습니다. 검사에서 새벽 각성의 대부분이 숨이 순간적으로 막혀 뇌가 급하게 깨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는 동안 입이 마르는지 아침에 목이 칼칼한지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한지 점검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천장이나 혀가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자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기 쉽지만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열린 채로 유지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깊은 잠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 새벽 각성이 계속 반복됩니다. 뇌는 밤새 산소 부족 상태를 겪으면서 계속 긴장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낮 시간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코를 안 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시작하게 만드는 멜라토닌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잠은 쉽게 들지만 유지가 어려워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밤 10시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새벽까지 잠을 유지시켜 주지만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새벽 3시쯤 되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해외 노년기 수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을 때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분비 시간도 짧아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밤새 천천히 분비되지만 나이 들면 초반에 몰려서 나오고 새벽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72세 이정혜님은 낮에는 멀쩡해도 밤만 되면 잠이 얕아지고 새벽이면 꼭 깨시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눈이 떠지면 그 이후로는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아침 햇빛 습관을 들이자 일주일 만에 수면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벽에 깨는 시간이 점점 늦춰지기 시작했고 3주쯤 지나자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10분만 햇빛을 맞아주세요. 몸의 수면 타이머를 다시 설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은 지금이 아침이라는 신호를 받고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춥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임의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연 분비 리듬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빛을 마지막으로 언제쯤 제대로 받아보셨나요? 저녁 무렵 졸음이 심하게 몰리면 몸의 시계가 앞으로 당겨져 새벽에 깨어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저녁 8시를 밤 10시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새벽 3시면 이미 7시간을 잔 셈이 되어 자연스럽게 깨는 겁니다. 노년층에서 초저녁 졸림이 반복될수록 전체 수면 리듬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찍 자면 저녁 시간대의 활동이나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겁니다. 70세 김화순님은 저녁만 되면 소파에서 꾸벅거리다가 밤 9시면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벽 3시면 늘 깼고 오전 내내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저녁에 놀러와도 졸음 때문에 제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했다고 하십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졸음을 조금만 늦춰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를 천천히 하시거나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늦게 버티는 건 오히려 더 큰 피로를 유발하니 조금씩만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졸릴 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특히 오래 드시는 혈압약 중 일부는 수면을 유지하는 호르몬 생성까지 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과정에서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의 생성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노년기 약물 연구에서 특정 혈압약을 복용한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새벽 각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9세 조남기님은 10년 넘게 드시던 혈압약 성분 때문에 밤마다 깊은 잠이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활 기록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지만 새벽 각성은 계속됐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성분을 조정하자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의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담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약을 드신 뒤 잠이 더 얕아진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밤에 잠을 시작해도 뇌가 깊은 잠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피로를 밤에 정리하는데 낮에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노년층에서 낮 동안 긴장이 오래 유지된 날은 밤에 수면 유지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 걱정을 하거나 과거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도 뇌에는 긴장 상태입니다. 75세 민장수님은 낮에 TV 소음과 잡념이 계속 이어져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밤에는 오히려 잠이 더 얕아졌습니다. 낮에 멍하게 보냈으니 밤에 잘 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뇌가 낮 동안 제대로 활동하지도 쉬지도 못해서 밤에 더 혼란스러워했던 겁니다. 낮 시간에 2번 정도는 눈을 감고 5분 정도 호흡만 고르는 휴식 시간을 넣어 보세요.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낮잠을 길게 자는 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낮 동안 뇌가 쉴 틈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보면서 잠을 되찾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을 딱 2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바로 귀 뒤 풍지 부위와 발등 태충 부위를 눌러 뇌와 몸의 긴장을 동시에 내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2부위만 제대로 해도 잠드는 속도와 새벽 각성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풍지입니다. 풍지는 귀 뒤쪽에 있는 오목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누르면 흥분된 신경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풍지를 찾는 걸 어려워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귀 뒤 딱딱한 뼈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첫 번째 오목한 자리. 함께 해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손가락을 귀볼 바로 뒤로 가져가 보세요. 조금만 뒤로 밀면 둥글고 단단한 뼈가 하나 만져지실 겁니다. 아, 여긴 진짜 딱딱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보세요. 딱딱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푹 꺼지는 듯한 부드러운 지점이 하나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렀을 때 뻐근하면서 시원하고 뒷목으로 느낌이 퍼지는 듯 하면서 아, 여기구나 싶은 느낌이 나면 거의 맞게 찾으신 겁니다. 혹시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정확한 한 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귀 뒤 딱딱한 뼈 아래에서 목과 머리가 닿는 부분 전체를 천천히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시니어분들께는 이 방식이 더 편하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느낌이 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풍지를 10초 동안 지그시 누르고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걸 2~3번 반복해 보세요. 벌써 목 뒤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귀 뒤를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2번째는 태충입니다. 태충은 발등에 위치한 부위인데 이 자리는 몸 전체 긴장을 내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발등에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발목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보면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눌러주실 태충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들면 압력을 줄이셔야 합니다. 편안한 아픔, 시원한 느낌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태충을 10초 동안 천천히 눌렀다가 풀어주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풍지와 태충을 한 세트로 이어서 해주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숨도 길어지면서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발등을 눌러보셨을 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까지가 마사지로 뇌와 몸의 긴장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제 생활에서 리듬을 되돌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수면 호르몬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새벽에 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날 밤의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조정 장치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가능하면 10분만 걸어보세요. 구름 낀 날도 괜찮습니다. 햇빛을 너무 오래 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규칙적인 습관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햇빛을 받으셨나요? 네 번째는 초저녁 졸림 조절입니다. 저녁만 되면 눈이 감겨서 너무 일찍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새벽에 일찍 깨기 쉬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만 산책하시거나 설거지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을 넣어주시면 잠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조금 뒤로 이동합니다. 억지로 늦게까지 버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더 지칩니다. 여러분은 저녁 시간대에 졸릴 때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뇌의 속도를 낮추고 잠들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데 좋습니다. 코로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동작을 4번만 반복하면 몸이 슬며시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시나요? 이제 다음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풍지와 태충을 활용한 마사지와 생활 리듬 조절이 어떻게 오늘 밤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각성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지는 게 당연한 줄 아셨지만 실제로는 뇌와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 자체보다 깨고 난 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일찍 자서 새벽에 깨면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잠이 깊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피로는 풀리지 않고 뇌 속에 쌓인 피로 신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오늘 배운 방법처럼 몸을 천천히 풀어주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 주기만 해도 새벽 각성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줄어듭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단 하나는 귀 뒤 풍지를 10초만 눌러보는 것입니다. 태충까지 이어서 누르시면 더 좋습니다. 이 두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잠들기 전 흥분된 신경이 가라앉고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고 몇 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귀 뒤 딱딱한 뼈 아래 그 오목한 자리 천천히 10초만 눌러보시고 그 다음 발등 태충을 10초 눌러보세요. 아마 몸이 슬며시 풀리면서 숨이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